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대목에서 5%와 95%를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대사질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사질환이 거의 우리 현대인들에게 95% 정도가 왜 아픈가? 아픈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면 95명은 거의 대부분 다 무슨 병이에요? 대사질환이에요. 그렇지요? 네. 5%는요. 이거는 뭐예요? 대사질환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 세균성 감염된 말하자면 세균성 질병이에요. 세균 감염된 이런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급성이에요, 급성. 이거는 대부분 다 만성이고. 그렇죠? 그럼 이 95%의 대사 질환의 원인은 어디서 대부분 오는가? 오늘 제가 10가지의 법칙을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뭐예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가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로는 뭐예요? 자연적인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연의 음식만 먹고 내가 살 수 있어요? 야생동물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도회지에 이 산업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의 일부로서 어떻게 음식을 내가 다 자연에서 다 자급자족 해갖고 그때그때 살아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공적으로 가공되어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라도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적인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그나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그냥 어떻게 뭐 저기 특별한 과정 없이 바로 피와 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의 이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내가 먹은 음식이 피도 되고 그래서 살도 되고 뼈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먹은 음식이 그러니까 입에서 그 다음에 위에서 그리고 작은 창자에서 소장에서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소화는 어떤 의미냐? 소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먹은 음식은 완전히 내 몸하고 별개의 성분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그대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화학적 변화. 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의 것에 유사한 것으로 변해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어떻게 돼? 심장에서 그것을 우리 몸의 각각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세포로 전달해 주면서 이 세포에서 그걸 가지고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 제스처를 지금 손가락으로 또는 손짓으로 또는 걸어다니면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또 눈도 깜빡이시고 어떤 이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저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보시는 분도 많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대사. 그러니까 우리는 소화와 대사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서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게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소화되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소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또 여기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이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화학적 기술자가 이제 우리 위장으로 또 소장으로 이제 파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치냐?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여기서 소장에서는 한 4시간 정도. 합하면 몇 시간? 5시간에서 6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소화 흡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간으로, 그리고 일부는 어디로 가요?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제 간에서는 화학적 변화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래서 간이 화학 공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이 원료가 이제 화학적 변화를 해서 간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직접 우리 피에서 세포로 전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성분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화학적 변화를 다시 한번 더 시켜요. 간에서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그리고 요산이라는 것으로 분리를 시켜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일부는 합성을 시켜서 어떻게 돼요? 심장으로 전달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동맥을 타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호흡기관, 그래서 폐를 통해서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어진 모든 혈액은 꼭 어떻게 돼요? 허파로 가야 돼요. 허파에 가서 안 좋은 공기,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다 배출시키고 외부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돼요? 이 허파에 있는 폐 꽈리에서 어떻게 돼요? 교환을 해요. 그러면서 신선한 공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그 영양 성분이 같이 합해져서 어떻게 돼요? 피를 타고 세포로 전달돼서 세포에서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서 제가 길게 여러분과 함께 짚고 하느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야 일단 소화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는 다시 음식을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부담을 주는 거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걸 따라 해보실래요? 간식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이걸 이야기하고도 지금 길게 제가 소론을 풀었어요. 너무 중요해서 많은 이들이 이 간식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면 먹어요. 체면 때문에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준다고 영양만을 준다는 게 아니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물을 먹어야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소화를 거쳐서 위장의 소화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유문관략근을 통과해서 소장에서 열심히 마지막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흡수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위장으로 덜컥하고 떡 한 조각이 딱 들어왔어요. 빵 하나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일로 무슨 신호가 하냐? 위장에서 야 동생 기다려. 형이 지금 주인한테 어떻게 돼요? 떡이랑 빵이 한 조각이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소화시켜야 되니까 너 그쪽으로 갔던 기술자를 어디로 보내나? 형한테 보내. 그러면 동생은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술자가 어디로 가요? 위장으로 파견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작업을 하다 중단하고 놔두고 일로 가요. 여기 가서 이거부터 해요. 그럼 여기 이 시간이 길어질까 안 길어질까? 길어질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이 걔네들을 갖다가 다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썩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식하면 내가 먼저 먹은 그 좋은 음식이 어떻게 된다? 소장에서 뭐한다? 이상 발효. 다시 얘기하면 썩는다. 그걸 못 믿으시는 분은 오늘 제 강의 끝난 다음에 가서 뭘 하나 잡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바뀌어요. 내일 아침에나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 대변에서의 냄새가 바뀔까 안 바뀔까? 대변이 냄새가 고약해져요. 가스가 차요.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먹은 음식을 어떻게 돼요?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잘 몰라서 어떻게 돼요? 먹으면 무조건 전자로 막 집어넣었더니 먼저 먹은 음식을 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위장이 쉴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돼도 밥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지쳤어요. 소기를 시켜가지고. 이해되고 계세요? 네. 두 번째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식하지 말라니까. 오래 살려고. 간식해갖고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자꾸 그러면서 약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통할 줄 모르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간식이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돼요? 밤에 먹는 음식. 한밤중에 음식 먹어놓고 주인은 잠자. 야간 수당도 안 주고 밤에 일을 시키면 일꾼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여러분 야식하고 나서 아침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컨디션 좋습니까? 이튿날? 안 좋지요? 그래서 밤늦게 음식 먹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 수명 단축시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어디 가서 음식물을 먹는다. 어쩔 수 없이 뭐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엄청 기분이 좋고 축배의 잔을 들고 이럴 때에 저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튿날 또는 그 점심까지 어떻게 해요? 속을 튀어야 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이제 가끔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에 늦게 음식을 드실 수밖에 없을 때는 아침을 드시지 말자.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침을 안 먹는 게 더 좋겠더라.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침을 드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정리가 됐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아침 먹으라 했더라, 누구는 먹지 말라 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네. 어쨌든 밤에 음식물을 많이 드시면 밤중에 어떻게 돼요? 꿈도 많이 꿔요, 안 꿔요? 가끔은 여러분이 사랑했던 조상님이 꿈속에 나타나, 안 나타나? 꿈속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얘야, 밤에 너무 그렇게 사주 먹다가는 어떻게? 너 너무 빨리 내 앞으로 왔다. 이런 뜻이야. 몇 자리를 가서 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네. 오케이.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뭘까요? 한꺼번에 음식 많이 먹는 거.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한꺼번에 음식 많이 먹으면 힘이 쭉 빠지지 않아요? 네. 왜 여기다가 막 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씹으려면요 어떻게 돼요? 위장으로 이거 소화시키려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뺏겨요. 그래서 생각하는 에너지도 다 이리로 가요. 그래서 옛날에 밥통 같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먹는 것만 가르치고 막 잔뜩 먹어갖고 숨도 막 모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깨로 숨 쉬고 있고 이런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왜? 뇌를 쓸 시간이 없어요. 왜? 뇌에 있는 이 기술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화학적 변화를 담당해주는 이 효소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어디로 많이 뺏겨요? 위장으로 뺏겨요. 그러니까 밥통이 문제가 생깁니다. 밥통으로 이제 막 음식을 많이 넣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두 번째는 독소가 많이 생겨요. 왜?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독이 많이 생기죠. 독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독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몸에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이게 쌓여서 우리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쑤시거나 어디가 결리거나 아니면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렇겠지요. 네, 그래서 과식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을 양을 정해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드시면 나이 들면 못 먹는 병에 걸리게 한다는 그런 책을 써낸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더 심하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러고 먹다 죽는 귀신이 때깔 된다고 많이 그래갖고 계속 먹으면 어떤지 아세요? 먹다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때깔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야. 제가 보기엔 때깔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상객이 먹을 것까지 다 먹어갖고 문상객이 없대.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무 음식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해요? 일이 안 됩니다. 또 더 걱정스러운 표현을 하나 드릴까요? 부모가 너무 음식을 개걸스럽게 많이 먹으면 자식들 때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왜?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우리 것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은 하늘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이만큼을 먹었다. 그럼 이만큼은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걸 먹어서 결국은 대변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독소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음식을 갖다가 화장실로 갖다 버리는 놈으로 본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밉게 본대, 밉게.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중에 뭐 뷔페식으로 먹는 사람. 뷔페식으로 먹으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뷔페인데 그죠? 뷔페가 이렇게 써요. 이걸 뷔페 하면 해도 뷔페. 뷔페. 이 뷔페나 또는 어떻게 돼요? 이 뷔페하고 뜻이 이게 거의 같아요. 그렇죠? 한자로 하면 여기 이게 뷔페예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뷔페. 뷔페. 그 뷔페식으로 먹으면 뭐 한다? 뷔페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여러분 음식 뷔페식으로 한번 잡숴보세요. 냄새 고약해 안 고약해? 그래서 단순하게 먹어라. 제가 언제 한번 저쪽에서 이제 약사님들 상대로 제가 이제 이런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은평구에서 오신 남자 약사가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단순하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선생님, 네 맞습니다. 골고루 드시는데 한 끼에는 단순하게 먹고 몇 끼마다 어떻게 돼요? 바꿔서 드시는 거를 골고루 먹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그러더라고요. 아셨어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오늘, 내일 음식의 종류를 변화를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에 막 한 50가지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끼에는 한 몇 가지 정도, 5가지 이내 정도로 음식을 먹고 또 다음 끼에 또 그렇게 먹고 그 다음 끼에 이렇게 먹자는 의미예요. 아셨죠? 네. 반찬이 너무 많으면 또 우리 몸에서 환영한다 안 한다? 우리 몸에서 반찬이 너무 많이 먹으면 생각해보세요. 일꾼들이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야 오늘 음식이 희한하게 막 복잡한 게 들어왔는데 야 이거 처리해본 사람 있냐? 뭐 이렇게 막 전화를 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요. 그러니까 뱃속에 음식이 복잡하게 들어오면 잘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대략 이제 이런 어떤 기준을 두고 음식을 잡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리한다면 어떻게 돼요? 가공된 음식. 가공을 시키고 저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중에 어떻게 보면 유통을 시키는 음식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뭔가를 첨가를 해야 돼요. 상하지 말아야 되고 오랫동안 보존돼야 되고 그렇죠? 네. 또 향도 나야 되고 색깔도 좀 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착색제다 또는 뭐 이제 합성 이제 말하자면 어떤 착향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미료 또는 보존료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식용방부제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데 굳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골라서 집에서까지 먹어야 될 이유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단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는 이거 같은 얘기인데 너무 인공적으로 첨가가 많이 된 음식들은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최대한 절제하죠. 자, 이런 이제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우리가 다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뭘까요? 5번째가 5번째가 뭐라고요? 운동. 운동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그쵸? 오늘 이제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부산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아침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이런 또 모임이 있고 이런 건강과 관련된 또 여러분하고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딴 때보다 일찍 올라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제가 KTX를 이용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이제 자가용을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KTX가 좋아요. 그래서 KTX를 타고 다닐 때 보면 참 신기해요. 이게 맞는 건가 한번 잘 봐요. 95%의 분들이 뭘 타? 에스카레이터 타. 5%의 사람들이 뭘 타요? 계단. 짐이 무거운 게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카레이터를 이용하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몸이 아주 불편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따로 시간을 내서 어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걷고 들고 뛰고 이것도 운동이겠으나 어떻게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해요. 여기가 지금 20층이에요. 그쵸? 여러분 한번 20층에 한번 걸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분 혹시 계세요? 제가 한번 걸어 올라왔어요. 근데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중간에 갈아타긴 해. 다른 복도가 여기가 2개가 있는데 그 다른 데로 옮겨 탔어요. 왜? 거기 담배를 그것도 폈더라고. 그래서 담배 냄새 맡으면서 못 걸으니까
그럼 이 걸을 때 어떻게 돼요? 확실히 한번 걸어 올라오면 달라요. 기분이. 막 숨도 차고. 그리고 여러분 이왕 걸을 때 천천히 걸어야 돼? 빨리 걸어야 돼요? 빨리 걸으세요. 걸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자 이런 얘기예요. KTX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나와서 움직여야 되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도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라도 잠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꾸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 움직이고 계속 누워있어 보세요.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허리 아파요?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동작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몸을 바꿔라. 계속 움직여라. 아셨죠? 네. 그리고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무조건 운동 많이 해요. 이분들은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몸이 고달프면 몸이 달라면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 노동 아주 심하게 하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군대 가고 훈련 받을 때 자살하는 학생 그런 군인들이 있는지 아세요? 있을까 없을까? 군대에서 훈련 받거나 힘든 이거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10시에 딱 지치면 그냥 바로 다 걸어도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잠이 잘 온다, 잠이 많다 그러면 뭐예요? 아주 힘든 막 운동이나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육체가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하면 머리가 단순해져요. 그래서 육체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정신 노동자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머리가 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피도 많이 또 막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면 이 피순환이 좋아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머리 끝에서 발까지 피가 막 굉장히 빨리빨리 막 움직여지고 옆에 물도 다 씻겨내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도 마셔주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있겠지만 연세가 드시면 가급적이면 하체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아셨죠?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가끔 휴식을 취해야 돼요. 휴식. 한번 해보세요. 휴식. 휴식이 뭐예요? 잠자는 거가 가장 큰 휴식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낮에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막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을 아주 많이 사용한 거예요. 눈을 감고 우리가 이제 잠을 청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이제 낮에 많이 사용되었던 모든 기관들을 잠시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잠을 자야 되는데 언제 자야 돼?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잠들어 있자. 이런 얘기예요.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래요. 몇 시부터 몇 시? 10시부터 2시. 저에게 이제 건강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호흡법도 체크하고 뭐 다 체크를 합니다만 그 중에 암 환자라든지 생명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급하잖아요. 자칫하면 정말로 이제 이승을 떠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이 건강 회복되려면.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아주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잔다. 언제부터 자라? 9시부터 자라. 우리 누이가 암에 걸렸었어요. 네. 유방암과 임파암까지 같이 왔었어요. 네, 이제 횟수로 지금 이제 재작년이니까 재작년 여름에 발견되었고 제가 가을에 누나를 상담하면서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TV도 보지 마라. 라디오도 하려면 음악으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듣고 뉴스 듣지 마라. 그러면서 잠을 몇 시에 자라? 불을 완전히 끄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먼 곳에 내 머리에서 가장 먼 곳에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환기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잠을 9시부터 잠들어야 된다. 무조건 누이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했더니 지금 우리 누이는 건강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될지도 몰랐을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가 잠자는 법칙, 이 건강 법칙을 좀 물론 다 얘기해줘요. 어떻게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휴식인데 휴식 중에서 뭐 얘기해요? 잠자.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떠나서 마음을 또 편안하게 쉬는 것도 휴식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주말에 좋습니다. 7번째가 뭐죠? 절제.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절제. 절제. 절제라는 것은 뭐냐? 할 거 안 할 거 구분해서 하자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책에다가는 술, 담배를 좀 절제하자.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술을 먹어야지. 기분이 나쁜데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습관일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 마시는 술은 빨리 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축배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사실은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어지간하면 육체노동을 심하게 하든지 그냥 자든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노력하든지 상담을 받든지 뭐 이런 거가 있겠지만 여하튼 술을 먹고 내가 어떤 근심 걱정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잊어버릴 줄 모르나 어떻게 돼? 내 몸은 점점점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웬만한 건 빨리빨리 다 그러니까 알아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술, 담배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건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책에다가는 이제 또 다른 것도 좀 몇 가지 더 적어놨는데 책에 없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오락을 한다든가 또는 운동을 해도 어떻게 돼요? 막 내기 운동이죠. 내기 운동. 죽기 살기로 하는 운동 있어 없어요? 죽기 살기로 막 이런 막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런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아셨지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으로 절제를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8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컨트롤. 마음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가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야 된다. 이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긍정과 낙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것은 이왕이면 좋은 쪽의 생각을 자꾸 먼저 가져야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런 호르몬이 또 나와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저 사람 지금 기분 좋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무척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얼굴 표정에서 벌써 저 사람 무척 불행해 보이는구나, 무슨 굉장히 근심이 많아 보이구나 생각에 따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비교할 때 불행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불행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남의 집 신랑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비교받는 그 신랑도 안 좋고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신랑이 더 좋아 보이면 이거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맞죠? 네.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 나는 항상 안 좋은데 주변에 애들도 다른 집 애들이 더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맨날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꼭 비교하려면 위에다 비교해야 돼, 밑에다 비교해야 돼. 밑에다.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나마 난 그래도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열심히 더 해야지.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름대로 지금 더 건강하고 그만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돼요? 가족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가 우리 누이 얘기를 또 한 번 더 한다면 암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뭐예요? 쉽지 않아도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뭔가 짜증내고 투정하고 그런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도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이만큼 우리에 대해서 정말 참 행복합니다라고 하면 더 뭔가 주고 싶은데 당신 덕분에 나는 진짜 인생 망쳤어. 살아온 과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겠죠? 그렇죠?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에 뭐가 들어간다? 청신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알아듣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또 9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9번째가 뭐예요? 9번째가 체온. 같이 해요, 체온. 체온이 뭐예요? 내 몸의 온도예요. 이걸 왜 굳이 제가 9번째 넣어야만 했을까? 현대인들의 체온이 지금 1도 이상 낮아진다. 이 체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잘 모르는 병명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손발이 냉한 분들이 있어 없어요? 아랫배도 차고 많다고 그러죠? 그걸 굳이 뭐 무슨 레이노 증후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어려운 막 그 이 질병의 명칭을 갖다 댈 게 아니라 그건 왜 몸이 차가워졌는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피가 여기까지 충분히 공급이 되어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되었던, 마음이 차가워졌던 어떤 조건이 있었던 간에.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아까 제가 운동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 몸의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근육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 몸의 보일러 근육. 아셨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 외부에서 열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을 욕조에 담그는 거 따뜻한 물에 그럼 좋죠. 근데 집마다 다 나름대로 욕조가 있어서 저 집에서는 저도 욕조까지 제 혼자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물을 막. 그죠? 거의 뭐 1톤에 가까운 1000리터 정도에 되는 그 욕조에다가 나 하나 따뜻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물을 내가 담아서 그 쓴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소양강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10m 수위가 부족하다는데 막 물을 그 쓰면은 사실은 저는 손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조격. 조격은 물 한 2, 3리터 많으면 한 4리터 그 정도 될까요? 뭐 물론 크게 따라 달라겠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도 내 몸을 덮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욕조에다 조절하려면 굉장히 고급 시설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는 욕조에 들어가고 담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43도쯤 돼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 수 있게끔 그래서 땀이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밥 먹을 때, 신문 볼 때, 뭐 아니면 뭐 독서를 할 때, 또 학생들은 컴퓨터를 꼭 한다면 컴퓨터 하면서 물을 담고 있게끔 해서 좋아요. 애들도 몸이 지금 냉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몸을 차게 하고 있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이 수축되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 여하튼 현대인들은 지금 체온이 낮아진다, 안 낮아진다? 낮아진다. 운동도 잘 안 한다. 햇볕도 많이 안 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봤을 때 체온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건강관리 항목 중에 하나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름이니까 괜찮다? 오히려 여름에 감기가 잘 걸리고 여름에 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몸 속이 냉해져요. 몸 속이. 바깥은 더우니까 속도 더워요. 속에다가 뭐 어떻게 돼요? 막 열불 난다고 막 얼음을 씹어서 먹는다든가 차가운 물을 넣는다든가 계속 그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느낌이 내가 시원한 거지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온도를 내려서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열치열한 말씀도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오히려 따뜻하게 여름일수록 더 먹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세요, 여러분? 네. 10번째가 뭐예요? 10번째가 뭘까요? 10번째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인체 정화예요. 같이 해보세요. 인체 정화. 인체 정화. 인체 정화란 무엇인가? 인체 정화란 말하자면 차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비하잖아요. 기계도 주기적으로 수리하지요. 네. 그렇죠? 네. 옛날에는 뭐 이제 요즘 없지만 옛날에는 보링한다고 했어요. 차트. 그때는 뭐 이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을 때고 재질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뭐 그런 보링 얘기는 잘 안 듣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차를 수리해서 잘 타면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똑같이 새 차를 뽑아서 타는데 어떤 이는 5년 타고 어떤 이는 10년 타고 어떤 이는 20년 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론 어느 정도의 수명에 대한 유전자를 받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후천적으로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리 살 수 있어요. 저처럼 약하게 태어났을까요? 저는 막내야, 막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나름 이제 그 출산하셨을 때가 39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만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 엄마는 많이 몸이 안 좋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히 저는 젖을 못 먹었어요. 젖 없이 그냥 젖동량도 못했어. 그러니까 백설기 먹고 큰 놈이야. 그것도 가난해서 외갓집에서 백설기를 해다 줬다는 거야.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엄청 허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표현을 했지만, 언급을 했지만, 저는 위장 질환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예민했어요. 예민했겠어요? 안 예민했겠어요? 엄마가 아픈 상태에서 저를 뱃속에 10달 가까이 이제 잉태하고 있었으니까 잘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타나가지고 바깥에 나왔는데도 딴 애들은 젖 먹는데 젖도 안 주고 배설기나 먹이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살죠. 그래서 저는 허약한 편이었었어요, 무척. 그래서 어쩌면 이 길을 걷는지도 몰라요. 제가 엄청 막 그냥 마다들로서 막 아주 그냥 튼튼하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저 건강에 대해서 어쩌면 좀 자만심을 갖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제가 워낙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 살아온 거야. 옛날에는 위장약 없이는 못 살았었어요. 책에도 했지만 지금은 위장약은 저는 이제 이름도 몰라, 이름도 잘. 그렇게 됐어요. 자, 여하튼 뭐 튼튼하게 태어났던 또는 약하게 태어났던 관리를 잘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재인식하고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네. 이게 막 나는 뭐 건강하는 끝도 없어. 병원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어. 이런 분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모임이 안 나타나. 걸어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막 갖다 들이받으면 고장 나잖아요. 부서지고, 그죠? 맞지요? 네. 그래서 인체 정화라는 것은 꼭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약한 사람 또는 아픈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미리 인체 정화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면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주어진 수명을 다 살다 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뭐 이제 그 사주팔자에 어떤 이는 좀 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건강을 타고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충은 나오지만 사실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운침 기상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꼭 그렇게 운으로만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기에 곤란하다. 그러니까 운도 있지만 기가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저는 반대로 역전될 수 있다라고 봐요. 운삼 기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도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관리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정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5%라는 것은 그러니까 급성으로 오는 전염병 같은 거 이거 잘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물론 조심하겠지만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얼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또는 여러분 사고가 났어요. 그럼 뭐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예요. 만성적으로 오는 말하자면 피가 탁해서 오는 병. 혈액의 오염에 주로 혈액 오염. 같이 해보세요. 혈액 오염. 혈액 오염이나 말하자면 영양의 부조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조화 해보세요. 부조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에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어요. 이랬을 때 오는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대사 질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사 증후군 또 영어로는 메타보릭 신드롬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병들은 이거는 약이나 주사로 급할 경우는 다스릴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라. 어떻게?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